자, 이번 시간은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 징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세무 조정을 했는데 소득 처분 구분이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나오면 이것이 여러분 세무 신고하시고, 그죠? 법인세 신고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원천 징수라는, 그죠? 일이 하나 더 남아있다라는 의미에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득 처분을 했을 때, 여러분이 자 실질적으로 봤을 때요, 실질로 지급하는 걸로 봤으면, 여러분 상여할 때, 그죠? 급여 줄 때 원천 징수하시고요. 배당 줄 때 원천 징수하시고요. 기타 소득 줄 때 원천 징수하실 겁니다. 그러면 세무조정 과정에서 소득 처분으로 여러분 자 배당이 나오고 상여가 나오고 기타 소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세무조정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그러한 소득을 지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회사가 지급했으니까 원천징수하라는 회사의 의무,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만약에 법인세 신고를 하셨다라고 하면 4월 10일까지는 이와 관련된 소득 처분에 관련된 원천징수를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번 시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소득 처분에서 상여가 나오는 거든요. 임원이나 직원한테 그죠? 세무조정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임원한테 직원한테 여러분이 소득 처분할 때 상여로 할 거고요. 자, 임원이 아닌 그죠? 임직원이 아닌 주주한테 만약에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배당으로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어떻게 이제 만약에 회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타 사회 유출에는 여러분 소득 처분을 할 건데 기타 사회 유출은 더 이상 여러분 소득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원천 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외에 그렇죠? 임원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주도 아니면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아니었을 때 그러한 자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소득 처분하게 되면 기타 소득이라는 그죠? 소득 처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요. 세무조정 계산서 여러분 이제 보셨을 때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있으시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안에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확인해서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원천징수 신고 납부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급여 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기본세율로 여러분 원천징수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간이세표에 따라서 했다가 연말정산으로 정산하는 개념. 그래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될 겁니다. 배당을 주게 되면 개인한테 배당 주게 되면 14%, 그죠?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15.4% 원천징수 할 거고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의 22%가 원천징수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 해야 되고 이 의무는 회사한테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신고하게 했을 때 그 상대방, 그죠? 배당 받았고, 급여 받고, 그리고 기타 소득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관련해서는 다시, 자기 소득을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 그죠?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까지 잊지 말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 신고나 소득 처분 통보를 받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를 하죠. 원천 징수하게 되고 나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기속자들은 확정 신고를 해서 자기 소득세를 다시 신고해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이건 회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속자가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원천징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원천징수 관련해서 보시면요. 자, 여러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표 한번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기속연월이 있고 직업연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연월과 직업연월을 모르면 원천신고가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직업연월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훨씬 쉽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지급하냐, 언제 지급하냐라는 겁니다. 언제 지급했냐? 그러면 지급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급을 언제 했냐라고 했을 때, 그죠? 상여.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업무용 승용차가 있는데 그게 업무용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업무 외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회사가 여러분 유류세 같은 거를 지급해 줬는데 그게 여러분 회사의 비용이 아니고 사실은 대표자의 급여 성격이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똑같이 급여를 만약에 지급하게 됐다면 당연히 원천 징수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급여를 준 게 아니고 차 쓰고 개인적으로 쓰고 유류대를 준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급여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 걸로 보고 원천징수 해고하고 그 상대방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다시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셨을 때 그러면 언제 준 거냐? 이건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법인세 신고한 날 나는 그죠? 그 유류대를 그 대표이사한테 급여로 지급한 거예요 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법인세 신고할 때 못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알았다라고 하면 수정 신고할 겁니다. 그럼 수정 신고할 때 그 유류대를 급여 대표이사한테 급여로 줬다라고 하고 원천징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수정신고까지 안 하고 여러분 세무조사 등 나와가지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하면 통지서 받은 날 대표이사한테 유류대를 급여로 지급한 걸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급은 이제 법인세 신고일, 법인세 수정신고일, 소득금액 변동 받은 날이 지급일. 그러면 요 지급일에 다음 달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신고 10일까지 원천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몇 년도 소득이냐라는 겁니다. 2022년도일까 2023년도일까 2024년도일까인데요. 기속은 여러분 보시면 이제 말은 당초 연말정산의 기속연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2023년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상여가 나왔다라고 하면 세무조정 대상 연도가 기속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가 되는 거고요. 자, 배당 같은 거나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요.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입니다. 여러분, 자 2023년도의 결산 확정일은 다음 연도 2024년도 그죠? 주총에서 여러분이 결산이 확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무조정 대상의 다음 연도에 2024년이 될 겁니다. 그럼 2024년도의 소득이냐 2023년도의 소득이냐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속과 직업을 알고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여러분이 원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있으시는데요. 혹시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제출한 게 있고 나중에 내가 이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급명세서 또한 수정 제출, 재제출해야 된다는 거 항상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재제출, 수정 제출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해서 보시는데요. 여러분이 소득자료 명세서는 법인세 신고 사료입니다. 그러면 내가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그죠? 상여 2건과 배당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대한, 이만세, 박주주한테 내가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그죠? 지금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그죠? 유류대라든가 이렇게 업무 무관으로 해가지고 가져간 거 급여 처리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원천징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봤더니 자 원천징수 세액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게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 관련해서 차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상여 관련해서는 2건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봤을 때 자 2023년 기속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속은 상여는 2023년으로 그대로 같이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2023년요. 그러면 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결산 확정일입니다. 항상 결산 확정일은 그죠? 결산하는 기속의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지금 김대한한테 그죠? 상여 처분한 게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만세한테 5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원천징수세액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느냐라는 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죠? 지금 2월 달입니다. 2월 달인데 지금 2월 달에 여러분 연말정산 한참 하시면서
세무조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2월 달에 세무조정하다 보니까 그죠? 대표이사인 김대한이 1억의 소득처분이 났다. 그래서 인정상여가 1억이 생겼다는 것을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알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분 자 2023년도 관련해서 3억의 그죠? 급여가 있었는데 인정상여로 1억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럼 이 1억이 2023년도 기속이라고 한다면 연말정산은 당연히 4억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마침 연말정산한 과정이기 때문에 요 인정상여까지 포함해서 4억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해서 지급하고 그리고 직업명세서까지 제출을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 어떻게 인정상여 2023년 기속인데 1억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원천징수할 건 없습니다. 나는 원천징수는 2024년 2월 28일 날 원천징수했고요. 그리고 요거 원천 신고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 필입니다. 라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만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연말정산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정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2억에 대해서, 그죠? 2억에 대해서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3월 달에 세무조정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 그죠? 6천만 원이라고 6천만 원에 그죠? 5천만, 6천만 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치?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5천만 원의 상여가 생겼습니다. 근데 나는 이미 연말정산 2억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떻게 연말정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5천이 있습니다. 근데 2억에다가 5천을 더하면 864만 5천원 더 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원천징수는 언제 한 걸로 보니까 언제 했냐 실제로 여러분께 제가 원천징수 못했으니까 3월 30일 법인세 신고한 날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렇죠? 지금 신고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4월 10일까지 원천징수해서 신고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소득자료 명세서를 뭔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인정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기속은 2024년이고요. 그렇죠? 3천만 원 있었고요. 원천징수 해가지고 요것도 3월 31일 날 그죠? 내가 원천징수해서 4월 10일까지 납부할게요. 라고 하고 아직은 원천징수 필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법인세 신고 자료 만들고 난 뒤에 여러분은 바로 그죠? 이렇게 원천징수 신고할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렇게 여러분 소득처분에 대한 원천징수는요. 수정신고가 아닙니다. 수정신고 아닙니다. 별도의 신고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우리는 매월 신고 납부하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소득처분에 대해서 내가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신고합니다. 자, 그랬을 때 기속과 연월입니다. 기속연월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2020 제가 그죠? 요거 관련해서 그냥 생략하시고 요번에 우리 예제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도 여러분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니까 여러분이 2023년도 기속 그죠? 이제 이미 이대하는 여러분 신고했고요. 2만 세에 대해서 신고할 겁니다. 자, 신고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지금 예제로 나와 있는 거 뭐에 대해서 먼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냐 했더니 인정상여에 대해서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천에 대해서 860 그죠? 4만 5천을 어떻게 신고 납부하느냐? 그죠? 소득 처분으로 여러분이 신고하면서 기속은 어떻게 되냐? 기속 연월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2023년 기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천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의 그죠? 기속 시기는 항상 다음 연도 2월입니다. 그럼 어떻게 2024년 2월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급연월은 언제 할 거냐? 지급연월을 했을 때 이제 소득처분에 대해서 지급연월은 법인세 신고할 때 지급한 걸로 봤기 때문에 2024년 3월로 여러분이 기속과 지급연월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명입니다. 연말정산 쪽에다가 연말정산 3쪽에다 한 명인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만세에 관련해서 5천만 원을 더 그죠? 이제 소득 처분한 부분인 5천만 원을 더 지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가되는 게 82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관련해서 846만 5천 원을 그죠? 4월 10일까지 납부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원천 신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4월 10일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제가 배당은 안 했는데요. 그럼 배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사실은 이 신고서에 같이 그죠?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배당 같은 경우는 기속이 언제예요? 2024년 3월쯤 될 겁니다. 물론 2월도 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죠? 결산 확정일이 2월이면 같이 신고하면 되고요. 만약에 결산 확정일이 3월이라면 같이 신고 못하고 여러분 2024년 3월이라고 해서 기속 따로 하고요. 지급은 동일합니다. 그죠? 2024년 3월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이 관련해서 이제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처분에 관련된 신고입니다라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4월 10일까지 4월 10일까지 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가산세 문제가 없지만요. 4월 10일까지 하지 않게 됐을 때는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무 조정하시고 난 뒤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보셨을 때 뭘 찾아보자? 상여냐, 배당이냐, 기타 소득이냐는 것을 반드시 찾아보시고요. 이것이 있다라면 소득 처분에 대한 원천 징수 여부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나만 더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으시냐면 자, 이 김대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천 신고하고 연말정산에 포함했기 때문에 지급 명세서 제출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만세 같은 경우에는요. 4월 10일 날 원천 징수 이제 여러분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벌써 여러분 어느 금액에 대해 2억에 대해서 지급 명세서가 제출됐을 겁니다. 근데 나는 5천까지 합쳐가지고 2억 5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죠? 이 사람의 소득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연말정산을 재정산할 거고 재정산할 때는 2억이 아닌 2억 5천일 겁니다. 그럼 이때는 반드시 뭐다? 지급 명세서 재제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말정산 하시고 그죠? 이제 연말정산 관련해서 원천 신고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연말정산 재정산했다면 지급 명세서 수정 제출까지도 같이 한 세트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